민수의 3년째 기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제 아들마저 없는 이 집에서 혼자 맞는 기일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하늘이 제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정우가 일찍부터 찾아왔어요. 민수의 절친이었던 정우는 매년 이날만큼은 꼭 저와 함께 해주었습니다. 29살에 그가 46살인 저를 챙겨주는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죠. 저녁 무렵 우리는 민수가 좋아했던 소주를 한 병 따서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민수 이야기만 했어요. 어릴 때 개구쟁이였던 모습, 대학교 다닐 때 정우와 함께 했던 일들을 말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술이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어요. 얼굴도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저도 평소보다 많이 마신 터라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택시를 불러주겠다고 했지만 정우는 조금만 쉬었다가 가겠다며 소파에 기대앉더니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을 거예요.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저를 위해 시간을 내줬으니까요. 저는 거실 정리를 하며 정우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잠깐 쉬다가 깨면 집에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제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에 눈을 뜬 건데 정우가 아직 그곳에 있었어요.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어 있는 정우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불러봤더니 정우가 천천히 눈을 뜨더니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죠. 자신이 여기서 잠들었냐며 당황해하는 모습이 어린아이 같아 보였어요. 부스스한 머리와 구겨진 옷차림 때문이었겠죠. 정우는 황급히 일어나며 머리를 긁적이며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보다며 말이에요. 저는 괜찮다고 아침 먹고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제 마음이 이렇게 두근거리는 걸까요? 분명 민수의 친구일 뿐인데 아침에 잠깐 마주친 정우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남편을 보낸 지 3년, 아들을 보낸 지도 3년이었습니다. 그동안 남자라는 존재를 의식해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감정이 드는 게 당황스러웠어요. 정우가 세수를 하고 나와서 아침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이상했죠. 아들 같은 나이의 정우를 왜 이렇게 의식하게 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급하게 아침을 먹고 회사에 가야 한다며 일어났어요. 늦을 것 같다고 하면서도 제게 괜찮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혼자 있어도 되냐고, 뭔가 필요한 건 없냐고 말이에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정우가 떠나고 나니 집안이 더욱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침에 봤던 정우의 모습이 떠올랐죠. 잠에서 깬 그의 순진한 표정, 당황해하는 모습들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46살의 과부가 29살 청년에게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더구나 그는 제 아들의 친구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민수에게 미안한 일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제 의지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정우가 떠난 후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했습니다. 내일도 올까?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녁 때가 되자 정말로 정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제 갑자기 잠들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다며 괜찮으신지 확인하러 왔다고 했어요. 그런 그의 배려심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오랫동안 얼어있던 제 마음의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정우는 그날 이후로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정도였어요. 잘 주무셨냐고, 식사는 드셨냐고 물어보며 짧게 들렀다 가곤 했죠. 그런 그의 관심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정우의 방문은 일상이 되었어요. 퇴근길에 들러서 함께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도와주고 집안일까지 거들어 주었습니다. 전등이 나가면 갈아주고 무거운 것들은 대신 들어주었죠. 남편과 아들을 떠나보낸 후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걱정해주고 챙겨주고 곁에 있어준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했던 지난 몇 년간의 시간들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정우와 함께 있으면 집안의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의 밝은 웃음소리가 적막했던 거실을 채웠고
혼자 먹던 식사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텔레비전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정우를 보는 제 마음이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가 웃을 때 따라서 미소가 지어지고 그가 늦게 오는 날이면 왠지 모르게 서운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과연 옳은 건지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정우 역시 저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민수 형의 어머니로만 대했던 것 같은데 점점 한 사람의 여성으로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힘들어하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제가 웃으면 따라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가 평소보다 늦게 왔어요. 회사에서 야근을 했다며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따뜻한 국물을 끓여서 내어주었죠. 정우가 그 국물을 마시며 정말 맛있다고, 집에서 먹는 것 같다고 말했을 때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소파에서 잠시 눈을 붙였어요. 너무 피곤해 보여서 차마 깨우지 못했습니다. 담요를 덮어주며 그의 잠든 얼굴을 보니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정우가 깨어났을 때 시간은 이미 늦은 밤이었어요. 그는 또 여기서 잠들었다며 미안해했지만 저는 전혀 미안할 것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 집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고맙다고 말했죠. 그때 정우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았지만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무엇인가 말하려다가 참았어요. 아직은 시기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정우가 꽃을 들고 왔습니다. 집안이 너무 삭막해 보여서 사왔다며 수줍게 내밀었어요. 노란 장미였습니다. 오랫동안 꽃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저는 감동했어요. 그 작은 배려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정우는 그 꽃을 거실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어요. 이 집이 너무 조용해서 안쓰럽다고, 혼자 계시기에 너무 외로우실 것 같다고요. 그런 그의 말에 저는 정말로 외로웠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정우가 가져다 준 꽃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누군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준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점점 정우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들, 그와 함께 보내는 저녁 시간들이 제 일상의 중심이 되어갔어요. 혼자였던 지난 시간들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런 평온한 일상이 깨진 건 어느 날 갑자기였습니다. 정우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인지 궁금해서 문을 열어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완벽한 화장을 한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저보다 훨씬 젊고 아름다운 모습에 순간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을 윤지연이라고 소개했어요. 정우를 찾아왔다는 지연의 말에 저는 그를 불렀습니다. 정우가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어요. 분명 아는 사이인 것 같았는데 반가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연은 정우와 이야기할 것이 있다며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은 그녀는 정우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서 뭔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정우는 지연에게 왜 왔냐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그런 정우를 보며 웃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마치 저를 평가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입을 열었어요. 선영 씨라고 부르며 정우에 대해 잘 알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자 지연은 더욱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우는 지연에게 그만하라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정우가 저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를 아시냐고, 그냥 친절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지연의 말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정우는 계속 지연을 말리려 했지만 지연은 끝까지 말하겠다는 듯 고집을 부렸습니다. 지연은 민수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민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정우가 숨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지연이 보험금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죽기 전에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것, 그리고 정우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했어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우는 그건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증거가 있다며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정말로 민수의 보험 가입 서류들이었어요.
수익자는 저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정우가 저에게 접근한 이유가 순수한 관심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저와 가까워져서 결국 그 보험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었어요. 정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침착하게 더 많은 이야기들을 꺼냈어요. 정우의 과거 이야기들, 그리고 민수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들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혼란에 빠졌어요. 지금까지 정우를 믿고 있었는데 혹시 정말로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말들이 완전히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었어요. 지연은 마지막으로 정우에게 경고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그때까지 선영 씨를 속이는 건 좋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지연이 떠난 후 거실은 침묵에 잠겼어요. 정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말은 모두 거짓이라고, 자신을 믿어달라고 간절히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의혹들이 한꺼번에 제기되었거든요. 정말로 정우가 저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까지의 모든 친절과 배려가 계산된 것이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일찍 돌아갔어요. 저 역시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지연이 남긴 의혹들을 정리하고 정우에 대한 제 마음을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방문 이후 며칠간 저는 정우를 멀리했습니다. 그가 찾아와도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만나지 않았어요. 정우는 이유를 물었지만 저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우의 목소리에서 상처받은 기색이 느껴졌어요. 갑자기 왜 이러냐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지연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밤이 되어서도 그치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정우가 제 집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우는 비를 맞으며 집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그냥 서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나가서 들어오라고 하려다가 참았어요.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되었거든요. 밤이 깊어져도 정우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계속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정말로 지연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새벽 무렵 정우가 쓰러졌어요. 비명소리에 놀라 나가보니 정우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과로와 탈수 증상이라고 했어요.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우가 이렇게 된 이유가 저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정우가 깨어났을 때 저는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지연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은 정말 순수한 마음이라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저는 정우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고,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괜찮다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니 정말 순수한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의심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지연이 제기한 의혹들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거든요. 정우를 믿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정우는 퇴원 후에도 예전과 다름없이 저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어딘가 어색하고 서먹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정우도 그것을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며칠 후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연이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지연이 했던 말들을 그대로 전했어요. 보험금 이야기, 그리고 정우의 진짜 의도에 대한 의혹들을요. 정우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지연과의 과거 관계, 그리고 민수와의 우정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정우의 설명을 들으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말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연이 보여준 자료들이 정말 진짜인지, 그리고 정우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혼자서는 어려워서 민수와 절친했던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민수의 대학 동기인 현철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그는 컴퓨터에 능숙해서 지연이 보여준 사진들과 서류들을 분석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조작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자고 말이에요. 며칠 후 현철이 연락이 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어요. 지연이 보여준 사진들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는 증거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만든 가짜 사진들이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음성 메시지도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였다는 게 밝혀졌어요. 요즘 기술로는 누구의 목소리든 흉내낼 수 있다고 현철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연이 정교하게 계획해서 모든 걸 조작한 거였어요. 보험 서류들도 확인해 봤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 서류였습니다. 민수가 그런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어요. 지연의 모든 주장들이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어요. 지연이 과거에 여러 남자들을 상대로 비슷한 사기를 쳤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철이가 조사해본 결과 지연은 전문적인 사기꾼이었어요. 돈이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수법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순진하게 속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연의 말을 믿고 정우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현철이는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습니다. 지연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 행위이고 다른 피해자들이 더 생길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한 후 저는 바로 정우에게 연락했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전화 너머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우가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를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우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괜찮다고, 이제 모든 게 해결되었다고 말했어요. 지연은 며칠 후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피해자들의 신고가 들어와서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서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리고 나니 정우와의 관계도 이전보다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겪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정우는 저에게 진심으로 고백했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민수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 자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이 정말 진심으로 들렸어요. 저도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확신한다고, 정우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이 차이나 세상의 시선이 두렵긴 하지만 이 감정만큼은 진실하다고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뒤 정우와 저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의심할 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정식으로 연인 관계임을 인정하고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46살과 29살, 17살이라는 나이 차이는 여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사회의 시선도 걱정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정우는 그런 걱정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나이 따위 중요하지 않다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자고 했어요. 그런 그의 확신에 참 모습에 저도 용기가 났습니다. 첫 번째 시험대는 정우의 가족들이었어요. 정우가 부모님께 저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정말 떨렸습니다. 아들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걱정되었거든요. 다행히 정우의 부모님은 생각보다 열린 마음으로 저를 받아주셨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정우가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나이보다는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 좋지 않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렸고 시선들이 따가웠어요. 하지만 정우는 그런 것들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제 손을 잡고 다녔어요. 정우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감정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함께 여행도 가고 새로운 추억들도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정우는 저에게 새로운 취미도 가르쳐 주었고 저는 정우에게 인생의 지혜를 나누어 주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남편과 아들을 잃고 난 후 죽은 듯이 살았던 제가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기대감이 생겼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정우도 저와 함께하면서 더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때로는 제가 더 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우는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가끔씩 나이 차이가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세대가 다르다 보니 생각하는 방식이나 관심사가 다를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차이점들조차 서로에게는 새로운 자극이 되었습니다. 정우는 저에게 젊은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고, 저는 정우에게 인생의 깊이를 전해주었어요. 서로 다른 세대의 장점들을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함께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동거를 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해봤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더 따가워질 것이라는 걱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우와 함께라면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살기에는 이 집이 너무 컸고 정우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거든요. 결국 저는 정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우는 정식으로 이사를 와서 저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집안에 활기가 돌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함께 사는 일상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어요. 주말에는 가까운 곳으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우는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설거지, 청소, 빨래까지 자연스럽게 나누어서 했습니다. 혼자 할 때는 힘들었던 일들이 둘이 하니까 재미있고 수월해졌어요. 가끔 민수 생각이 날 때면 정우가 조용히 곁에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제가 울 때는 말없이 안아주고 제가 웃을 때는 함께 웃어주었어요. 그런 정우의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우리의 관계는 더욱 안정되었어요. 처음의 설렘과 떨림은 깊은 신뢰와 애정으로 변화했습니다.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이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그냥 서로를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사랑 앞에서는 정말 나이 따위 의미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우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정식으로 가족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뛰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다면 법적으로도 부부가 되는 것이니 더 큰 책임감이 따를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시선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정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용기가 났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정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함께 고민해보자고,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하자고요. 그날 밤 우리는 밤늦도록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결혼 후의 계획들, 아이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까지 솔직하게 논의했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들이었지만 함께 이야기하니 해결 방법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였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이 차이, 사회적 편견, 경제적 문제들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정우의 프러포즈를 받아들였어요. 작은 반지를 끼워주며 평생 함께하자고 말하는 정우를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런 행복이 제게 다시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 조용히 치르기로 했어요. 화려한 것보다는 의미 있는 결혼식을 원했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가끔 불안했어요. 정말 잘한 선택일까? 정우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런 제 걱정들을 하나하나 덜어주었어요.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46살의 신부는 조금 어색했지만 정우와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정우의 부모님도 제 친척들도 모두 축복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했던 분들도 우리의 진심을 보고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결혼이라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바다를 보며 걷는 정우의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마음껏 웃고 즐겼어요.
혼자서는 절대 가지 못했을 곳들을 정우와 함께 다니니 모든 게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본격적인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남편과 아내로서의 새로운 관계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히 서로를 알고 있던 터라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제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이야. 정우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 감사할 따름이에요. 물론 앞으로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나이 차이로 인한 문제들, 사회의 시선, 예상치 못한 갈등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우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민수 생각이 날 때면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드려요. 민수가 저에게 정우라는 소중한 사람을 보내준 것 같거든요. 아들이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며 행복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우는 여전히 저를 사랑한다고 매일 말해줘요.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평생 함께 늙어가자고 말합니다. 그런 정우의 말에 제 마음도 더욱 단단해져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모든 편견과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그리고 인생은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우와 저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가려고 해요. 이 특별한 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와 만난 게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요. 나이 차이 때문에 처음엔 망설였지만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처음에는 수군거렸던 동네 사람들도 우리가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점점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는 거짓이 없다는 걸 느꼈나 봐요. 정우의 직장 동료들과 제 친구들도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를 극복한 진정한 사랑이라며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반응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가끔 어려운 순간들도 있어요. 정우가 젊은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저도 모르게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반대로 정우도 제 또래 친구들과 있을 때는 어색해하곤 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정우는 제 입장을 배려해주고 저도 정우의 젊음을 존중해줘요. 서로 다른 세대지만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똑같거든요. 최근에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어요. 제 나이를 생각하면 쉽지 않은 문제지만 정우는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저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정우에게 아버지가 될 기회를 주고 싶어요. 자연임신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들도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입양이나 대리모 같은 선택지들도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정우가 원한다면 최선을 다해보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정우와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하루가 기대되고, 저녁에 함께 침대에 누울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함께 늙어가며 만들어갈 추억들이 기대됩니다. 정우의 머리가 하얗게 새고 제 주름이 더 깊어져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는 편견이 많습니다. 나이 차이가 나는 연인에 대한 시선들, 재혼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아직도 존재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정우와 제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다고 생각해요. 민수가 하늘에서 우리를 맺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욱 소중히 여기고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세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증명했으니까요. 정우와 저는 오늘도 사랑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희의 새로운 시작이자 영원한 약속입니다.